아 이제 진짜 끝물로 가는 건가? 자,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들쑥날쑥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주택은 5년째 변함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 준비해봤는데요. 무려 최근 61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락한 적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단독주택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땅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독주택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대지 지분이 넓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수준을 땅값이 따라간다.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성이 큰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들이 따로 있을까요? 선호한다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저금리의 영향이야. 그러니까 저금리. 단독주택은 이 공동주택은 그냥 집이잖아요. 사용 단위로서 이해를 하고 투자 가치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단독주택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독주택을 사서 헐고 뭔가를 짓는다. 또는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제고한다 등등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단주택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깔고 있는 토지가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저금리 시대가 되니까 뭐 돈 갈 데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끌어쓰기도 되게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건물 지어가지고 전세 놓고 그러면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줘도 그냥 채산성이 맞는. 그러니까 저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올라간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이제 토지의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토지 자체가 고평가되는 시절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집합 건물, 아파트, 뭐 재건축도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 단독주택들이 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저금리가 유지되는 부분들이 토지에 대한 가치의 고평가를 계속 이게 고평가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유지되는 한 이 단독주택의 가치, 이 토지가 이 돈에 비해서 평가가 잘 되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영향이지 않나. 지난 5년간 올라갔다는 얘기. 그리고 말도 되게 웃긴 게요. 아파트 값은 요동쳐도 5년간 상승 중인 서울 단독주택이라고 그랬는데 뭐 아파트 값은 5년째 서울 안 올랐나? 다 올랐지. 요동침이 올랐다는 얘기는 급등했다. 이 결국은 그걸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표라든가 이런 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땅은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지표로 만들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평균적인 걸로 해서 그렇지. 뭐 단독주택도 그렇게 따지면 요동치면서 올랐겠지. 그렇죠. 개별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서울 부동산 시장이면 상승장에 단독이고 집합 건물이고 지지부진하다가 오를 때 그냥 올랐다. 근데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재건축 또는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 이런 쪽이 더 우선적으로 받고 은근히 알게 모르는 이놈도 따라 올랐네. 이제 뭐 그런 얘기인 거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기사는 안 꼽았는데 제가 근래 읽은 기사 중에 되게 의외였던 게 단독주택 말고요. 지금 올 6월달에 빌라가 그렇게 거래 많이 됐대요. 역대 뭐 올해 들어 최고치? 월 3,500건? 올해? 예, 그러니까 올 상반기 한 3월달, 4월달 이럴 때 한 2,000건 거래되는 게 6월달에도 3,500건. 거래량이 빌라 쪽에 터지고 있다. 빌라 누가 사겠어요? 신규 재개발 여기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목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아파트 못 사는 수요층들이 다세대주택 이런 쪽으로 내려가서 사는 움직임으로 갔나? 그건 좀 구체적으로 누가 샀는지 이런 건 볼 수 있는 통계가 있으면 유주택자가 샀는지 무주택자가 샀는지 이런 통계가 있으면 지금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층들이 누군지에 따라서 수요 흐름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사에서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왔고 그런 통계까지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흐름 자체가 우리 2007년도 8년도 이때도 보면
아파트 음. 쪽에서 가다가 아파트가 너무 비싸졌다라는 판단이 그렇죠. 설 때 재개발로 흐름 그렇죠.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재개발로 움직이고 재개발 입주권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음. 막판에는 빌라로 갔거든요. 그렇죠. 막판에는 예, 음. 빌라도 오른다. 그러면서 음. 지역으로는 수도권 외곽으로 빠졌고 음. 지역 안에서 물건은 내 안 오르던 음. 단독 빌라 이런 음. 쪽으로까지 움직이면서 가격이 갔었거든요.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진짜 끝물로 가는 건가? 이제 빌라도 왜? 빌라도 오르는 모습이 되면 항상 네. 부동산은 그래요. 그걸로 돈 벌어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쫓아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분양권 신축 쫓아가는 이유는 여기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가 아니야. 주변에 그걸로 올라본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큰 흐름인 것 같으니까 우리 옆집 누가 사서 했대라고 하면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빌라로 예를 들어 먹어본 사람이 나와. 그러면 야 빌라가 이제 지금 가는 때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이게 이제 그래서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저는 지금 버블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는구나.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늘어났고 거래량이 늘어난 물건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빌라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건가? 예, 거래량들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매매가도 싸고 금융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만큼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원점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단독주택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많이 열렸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이라 함은 결국은 아파트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대지 지분이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지 지분이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땅을 활용해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양한 용도가 어떤 것이 있겠냐라고 하면 보통 임대를 하기 위한 주택 또는 분양을 하기 위한 빌라를 개발하기 위한 나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많이들 선호들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개발도 되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빌라, 뭐 신축, 분양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단독주택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어떤 상권, 성수동처럼 상권이 개발이 되면서 어떤 건물 자체를 통으로 카페를 만들거나 어떤 특정 테마 식당으로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데다가 재건축이 까다로운 아파트하고 달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당 있는 주택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새로운 기회도 단독주택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아파트는 또 세를 놓아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경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게 없는 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임대를 병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 단독주택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독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독주택은 수익형 부동산 쪽에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 단독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4층에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를 주고 그 월세로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난 사실 그분들 보면 사실 되게 부러웠어. 한편으로는 왜냐면 자기 집 가지고 편안하게 살면서 월세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시고 그리고 뭐 뒤쪽에 창고에다가는 폐지도 갖다가 쌓아놓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면 한편으로는 그나마도 그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좋은 했어요. 선택지도 되고 사실 제가 어저께 한 10여 년 만에 만난 분이 있어요. 저 진짜 꼬꼬마 시절에 다른 일을 할 때 네.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어제 이제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집을 옛날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셨겠죠. 헐고 거기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 올리셨어. 이제 1층에 주차장 있고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사시면서 네. 밑에는 세를 놔서 네. 나오는 월세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자녀들이 많은데 네. 자녀들 중에서 결혼 안 한 자녀도 있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들이 막 이제 집을 하나씩 사준다 생각하면 그런 여력은 안 되는데 져서 있잖아. 그러니까 네. 아주 좋은 집일 필요는 없지만 다세대 주택에 뭐 방 투룸, 쓰리룸 뭐 이런 빌라일 거 아니에요. 그거 와서 살아라. 하나씩 또는 주거나. 그러면 이게 비싼 아파트 사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주의 안정들은 자녀들이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둘째는 몇 층 살고 셋째는 몇 층 살고. 근데 이런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어요. 대가족 사회를 부르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는 너 가져라, 여기는 너 네 몫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빌라 다세대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독주택 재개발로 갔으면 그런 식으로 안 되죠. 그렇죠. 돈으로 잘라주거나 이랬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아주 뭐 그렇게 만약에 그런 모습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꼭 무조건 아파트 뭐 해야 된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좋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원래 요 앞쪽 블럭이 여기 지금 다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요 앞쪽 블럭 원래 재건축 지역이었어요. 아, 그런데 빠져나왔구나. 결사 반대해갖고 빠져나왔어. 뺀 거구나. 그래서 아파트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그래서 바뀌었구나. 꺾인 거거든요. 그분들이 빠져나오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자기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거든요. 다 대부분 어. 한 100평에서 120평 정도 돼 보이던데. 아니요, 60평. 60평. 60평에서 70평 사이. 60평. 예. 네. 딱 보는 눈이 없다. 빌라 짓기 좋은 딱 네. 그 사이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 빌라를 시청하셨어요. 5층짜리. 그렇죠. 예. 1층 피로티 넣고 해서 1, 2, 3, 4, 5 그래서 엘리베이터 다 넣고 그리고 실제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 살고 큰딸 살고 작은 막내 아들 살고 그렇게 해서 사시더라고. 한편으로는 경제적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능력이 되면 이게 항상 이런 아파트가 올라가는 텀이 있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정체되기 시작하면 투자의 흐름이 이런 토지 쪽으로 또 옮겨오거든요. 아파트 네네.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 하면서 돈이 빠지고 옮겨가는 텀이 있거든요. 네. 그런 텀에 이제 또 토지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니까 보통은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토지에 사업 유인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정체되면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에 수렴하면서 전세가가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신규 네. 공급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 지역에 있는 빌라의 전세 가격들도 텀을 두고 쫓아 올라가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빌라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시행 이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빌라 전세만 채워도 이거는 내가 땅 사서 빌라 전세 채우면 그냥 이거는 뭐 안 팔아도 분양하고 전세만 채워도 집 짓는 비용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이 토지를 거래가 돼요. 안 거래되던 토지가 좀 비싼 거 아니야라고 거래가 안 되던 토지가 그때 가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토지가 팔리니까 올려. 그러면 요 선까지는 내가 그 선에서 다시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 토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요 선까지는 내가 팔 수도 있을 거야. 전세 상승분이 머금어진 만큼 전세가 하나당 5천씩 오르면 6집이면 3억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그만큼 올라도 쫓아와 주는 거지 매수가.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그런 텀이 아파트 상승세가 멈추면 어느 텀부터는 오겠죠. 토지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 애들한테 집 하나씩 번듯한 아파트를 하나 사줄 수 있으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겠지만 오, 대단하다. 삶이겠지만 와. 그게 안 되면 니들 나중에 뭐 결혼도 못 하고 그냥 혼자 요새 40대 50대 혼자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뭐 집 한 채는 있으니까 어디 그냥 여기서 살면 주거 비용 그럼 저 단독주택 하나 사서 나도 저런 집 지어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전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 이제 집에 계신 분이 반대만 안 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 밖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니까 잠만 자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위치 좋은 곳에 다가구 주택으로 뭐 경제적 여력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파트 그냥 팔고 다가구 주택 가서 월세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집에 계신 분이 그렇게 결사반대를 해서 시행에 못 옮기고 있는. 아, 저는 근데 말하면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줄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아, 근데 저도 좋습니다. 옛날에 단독주택, 응원하겠습니다. 다주택 많이 살아봤는데 음. 아파트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아무리 좋지. 생각해도. 좋지. 더 제가 문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제가 문제입니다. 네, 네. 네. 잠만 집에서 잠만 자는 제가 문제예요. 네. 자, 단독주택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봤는데요. 아파트만 바라보다가 또 단독주택 얘기 나니까 약간 좀 생소하고 다른 느낌과 개념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택지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노후를 위한 부동산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단독주택이 새로운 기회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